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3월 20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어제 제가 안랩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향후 국정의 그 주도적인 위치에 차지하는 인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향후 신정부의 5개년 정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안랩에 대해서 최근에 7만원 선하고 집중적으로 단계별 상승을 거쳐 가지고 1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9만원 선에서 횡보할 때 과거에도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그 이후에 급락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목표가를 짧게 잡고 한 30%에서 50% 정도의 매물을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매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10만원 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 백지신탁이라든가 공직에 취임할 경우에 백지신탁 이런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금 안랩이 전체적인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안철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과거 그 동그라미 재단 또 그 자사주 이런 것들 45%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이 25% 정도 증가한 이런 상황에서 안랩의 지분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면서 더군다나 백지신탁으로 인해서 공매도 대여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상승한 상황에서 보통 다른 종목 같으면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랩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어서 느낌상 지금 현재 10만원대에 올라 있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개인들로서는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이기도 하고요. 또 자칫 잘못해서 과열권에서 10%라든가 20% 정도 상승했을 때 또 추격 매수했다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당일날 또 큰 폭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한 5%에서 10% 정도의 그 매수가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꼭 안랩이 아니래도 우리가 안철수 관련으로 꼽혔던 그 오픈베이스라든가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에 가격도 만만하고요. 특히 써니전자 같은 경우 3,600원대, 과거 고점이 6,6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눈에 띄게 그 3,000원대에서 그 가격적인 그 메리트에 있어서는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와서 눈에 띄게 가격권 바닥권에서 그 안랩과 비슷한 모습, 지금 3,000원대에서 3,500원 1차적인 상승을 거쳐갖고 지난 주말까지 4,500원, 5,000원 선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을 이런 그 현재의 가격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왜 지금 이 현재 가격대에 집중적인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물론 이게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물론 단순한 인맥이라기보다는 회사 업종 자체가 안랩과의 연관성, 안랩이 추구하는 그런 그 업종의 그 유사성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연구원장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 업종의 특성상 상호 유사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매수세들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안철수 위원장 하면 서울대 의대 출신의 안랩, 과거 안철수 연구소의 그 창립 멤버고요. CEO를 거쳐갖고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인터넷 보안 솔루션의 전문가 아닙니까? 한때 이제 스탠포드의 그 유학 경험이 또 있고요. 카이스트 석좌 교수, 그 다음에 서울대 융합교육대학원장,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연에 대한 것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 관심 분야가 마찬가지로 온라인 보안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인데,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것이 대략 그 안철수 그 대표이사가 뭐 서울대 동문이고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거래소 공시 자료에 보면 오픈베이스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그 임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원의 현황,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사업보고서 상에 공식적으로 그 공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것보다 직접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더 정확성이 뛰어나겠죠. 여기에 송규헌 지금 대표이사 사장, 서울대 출신이고요. IBM 그 대표.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로 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분이 이 정진섭 회장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지분을 26% 가지고 있는 회사에 27년간 지금 재직해온 실질적인 오너이면서 전문 경영인이죠.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이고 카이스트 여기 출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 유학을 다녀왔던 스탠포드 동문이기도 하고요. 요걸로 인해서 지금 그 같은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그 동문이라고 하는 면으로 그 많이 엮여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환 감사도 서울대학교 그 일단 그 학과라든가 이런 측은 다르지만 서울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맥으로 그 학맥으로 엮을 때 충분히 이런 인과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에 비해서 써니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4,000원대 근방에서 집중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1차 상승 고점을 다시 돌파했다고 한다면 지금 써니전자가 확연히 탄력이 좀 약해진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그 써니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랩 출신 대표이사가 한때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퇴사해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그 돌면서 개인들도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하고 길게 보유하기보다는 당일날 짧게 매매하는 선으로 매매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대주주 지분이 취약하다고 하는 점이었죠. 역시 곽경운 외해서 3.36% 가지고 지금 대주주의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주주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대주주들이 지분을 거의 다 시장에서 정리해 놓은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회사가 보고한 사업보고서 상에서도 당사의 최대 주주였던 곽경훈이 보유주식 325만 주를 장내 매도하여 최대 주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런 것이 공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2월 31일 현재로 약 110만 주 정도, 3.3%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지속적인 상승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써니전자의 주요 제품에 대한 것도 수정 진동자 사업이 대부분을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긴 하지만, 이게 매출액이 연간으로 보면 2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2020년도에도 26억, 그 평균적인 매출액이 20 몇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아주 열악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향후의 성장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 이것이 주가 상승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 주변 통신장비 이 솔루션에 대한 매출액이 1640억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93%의 매출. 그래서 연 평균으로 1700억대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해마다 2019년도에 23억, 또 2020년도에는 36억, 또 작년에도 2021년에도 약 54억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수익성이 양호한 그런 기반의 회사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회사의 제일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요 업무의 영역이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든가 보안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이런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 회사로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라고 하는 점이 장점으로 분류가 된다. 물론 써니전자라든가 오픈베이스 최근 보면 전부 다 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오픈베이스 쪽에 개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당일 매매에 한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들이 꾸준히 3,000원에서 4,000원대에 이르는 동안에 집중적인 매수 경향을 보여줬고요. 이미 주가가 급등한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중적으로 또 다시 그 매물을 소화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안랩 주가가 월요일날 같은 때 이제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그 외국인의 2대 주주로 올라선 외국인들이 구체화되고 할 경우에 10만원 선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때, 가격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일반 개인들이 일반 중소형주 쪽으로 안랩과 업무적인 연관성이라든가 또는 인맥 또는 항맥이 안랩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런 기업 쪽으로 매수세들이 다시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요, 오늘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으로 꼽히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오픈베이스와 써니전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매매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